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0월 10일 월요일 오후 9시 26분인데 오늘도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지수 흐름 좀 보도록 할 거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가지 인지컨트롤스, 서울리거, 그린케미칼, 알티캐스트 그리고 저번 주 관심 종목이었던 대종화금 이렇게 5가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간 증시 이벤트 좀 이렇게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최근에 계속 길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부터 좀 나스닥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아, 금요일에 종가 3.8%의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이게 이제 고용이랑 실업률 관련해서 좀 지표가 호조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추가로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거래량도 적지 않게 좀 들어온 모습이고 오늘 이제 미국장이 오늘 그 휴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콜럼버스 데이가 그 결제나 채권 시장 쪽만 휴장이지 주식 시장은 휴장이 아니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제 바람이긴 한데 이렇게 좀 양봉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일단 음봉이 나오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내일 음봉이 나오면 코스피 코스닥 다 개파락으로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이 뭐 크게 나와줄지 적게 나와줄지 아니면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이 나오더라도 일단 상승이 약하게 나오더라도 하락은 나오지 않는 모습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저점 라인과 지금 매우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탈을 해버리면 물론 이탈했다가 V자 반등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탈을 하면 일단 하방 압력의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A, B, C 이렇게 빠질 가능성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바닥 찍고 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 나오는 그림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올라갈 가능성보단 하락하거나 하락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자리인 것 같죠. 그리고 일단 적어도 추세, 단기적으로라도 이 단기적인 추세라도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나스닥 선물이 약간 약보합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장 시작하고 나서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보면 코스피 코스닥도 금요일에 하락이 좀 나왔는데 다행인 건 캔들 자체는 양봉으로 마감해줘서 그래도 1%대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나스닥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국내 증시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줄지 일단 내일 관건일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일단 이전에 박스권 저점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해서 2300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늘리실 구간이 아니라 약간 지수가 반등 나오고 상승이 좀 나와주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비중 좀 덜어내실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1%대 하락이 났는데 위로 올라가던 게 지금 밀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림. 그러면 이제 5일선이 15일선을 골든 크로스에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좀 관건일 것 같고 보시면 위에서 누르는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매도세가 그래도 꽤 힘이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목요일날 3%대 지수 상승이 나온 목요일보다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 짚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 줄지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기를 뚫고 나와서 매매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뚫어주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인지 컨트롤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은 저도 처음 본 종목인데 일단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코스피 운수 자동차 부품이죠. 시총 한 1,400억 되고 대주주 지분율 40% 정도 되고 보시면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그래서 전기차 확대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모듈 및 관련 부품 그래서 지금 이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성공단 쪽 테마로도 묶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지 컨트롤스가 이제 인지 개성이라는 회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일단 개성공단 테마 쪽으로도 엮이고 전기차 테마라도 묶여서 지금 섹터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재무도 보시면 뭐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뭐 2019년 20년 적자였지만 올해 흑자 전환,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도 지금 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재무도 지금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트 보면 일단 뭐 1990년대 상장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바닥권에서 위아래로 좀 움직였던 모습인데, 코로나 때 이제 약간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온 모습이에요. 10배 이상이 이렇게 급등이 2,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거의 3만원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앞전에 상승 파동에서 나오고 고점에서 약간 쌍봉의 고점을 찍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딱히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점에서 개미들 태우고 아직 세력들이 물량 차익 실현하지 하지 않은 게 아닐까,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2021년 1월 고점을 찍고 기간 조정도 거의 지금 2년에 가깝게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 6,000원대 찍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내려오면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봉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매집봉,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 띄워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하단 박스권이었던 이 구간, 이 고점 라인을 일단 돌파를 해줬고, 이때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렸지만 재차 다시 올라온 모습이죠. 양봉 크게 10%, 그리고 금요일에도 종가 기준 6% 이렇게 상승을 띄워주면서 마감, 이 돌파해주지 못했던 8,600원 정도 되는 라인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112일선 위에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최대 이 112일선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6월 급락 나오기 전 박스권 하단이었던 이 구간 9,3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 이 우상향 추세 하단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손절 라인이 이 9,300원이랑 이 아래 9,000원 대로 그렇게 짧은 그렇게 러프한 손절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복 찍고 빠지더라도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가성비 좋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추세 뚫어주고 위에 안착을 한다. 안착하면 이 장기동 평균선 근처까지 찌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매매하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이렇게 9월 한 16일부터 9월 말까지 하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이 종목은 오히려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추세를 돌파해준다. 돌파해주면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9,300원대 이 저점 구간 또는 최대 112일선 9,000원 손절 라인으로 진입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어 급등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밀렸고 지금 기간 조정도 충분히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만 조금 더 들어와 준다면 한 번 더 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서울 리거 보도록 할게요. 서울 리거 같은 경우에 코스닥 유통 뭐 의료 장비 및 서비스 총이 굉장히 낮죠.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대주주 지분율은 한 29% 정도 되고 있고, 뭐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병원 경영 지원회사 사업과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뭐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뭐 미세먼지 마스크, 방역용품 유통, 이런 쪽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어, 재무도 좀 이거는 재무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매출이 굉장히 줄었고 지금 당기 순이익도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나 스윙으로 가져가시기보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꼭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일단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최근에 이렇게 9월 말부터 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 보시면 크게 보면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차트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때까지는 계속 우하락 급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하락하는 급락을 계속 했는데,
이 위에서부터 이미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이렇게 약간 박스권 그려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는 그림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슈팅 이후에 이 박스권 하단으로 지켜주던 이 900원대 라인, 900원대 라인을 지금 최근에 이탈을 했었어요. 여기 여러 번 지켜줬던 구간인데, 여러 번 지켜줬던 구간을 이탈을 했었죠. 근데 이탈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우하락하는 기울기가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완만하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러면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9월 28일부터 10%, 9월 29일 20%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또 급락 주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급등하고 늘리는 게 아니라 급등하고 위에서 버텨주고 있죠. 지금 위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여러 번 지켜줬던 900원대 라인, 900원대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 아래 꼬리로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은 모습이죠. 900원이면.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때 슈팅 때를 제외하면 거의 지금 코로나 때부터 해서 큰 거래량이 들어왔죠. 뭐 이때도 이렇게 큰 거래량이 있긴 했지만, 그러면서 지금 일단 내려오는 하락각보다 상승하는 상승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어, 재무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 급락하다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 그려줬다고 했는데 이 올해 초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근데 이게 물량 털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세력들이 남아있던 물량을 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해서 상장 폐지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매집인지 물량 털기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물량 털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윙이나 중장기가 아닌 단기적인 관점에서 소액으로 만약에 진입을 하시겠다면 소액으로 진입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이 900원대만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이 구간 이탈하면 자르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좀 지켜주는 그림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000원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장기동 평균선들이 있는 구간, 이 구간까지 찔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져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도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차트가 이미 이렇게 박살나서 바닥권에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거래량이 상승으로 다시 가기 위한 거래량인지, 아니면 세력들이 다 해먹고 상장 폐지로 가려는 거래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하는 각도보다 상승하는 각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구름대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 종목도 가져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그린 케미칼 보도록 할게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화학 쪽이고 시총 2,700억.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조금 높죠. 59% 정도 돼서 유동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1000만 주가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유기화학 제품, 화공약품 이쪽인데, 최근에 2차전지 무음극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 무음극 배터리가 뭔가 했더니, 잠시만요. 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음극지 없는 2차전지 개발 소식의 강세. 보시면 무음극 2차전지를 활용하면 1회 충전으로 450km 주행할 수 있는 일반 전기차보다 630km 정도로 해서 한 200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연구 결과 나왔다. 그래서 무음극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강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2차전지 테마죠. 차트 보면 이렇게 뭐 2,000원대에서 5,000원, 6,000원도 큰 변동이긴 한데, 이 여기서 놀던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이게 세력이 털고 나간 건지 해먹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대세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구간을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해줬죠. 이 우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려오고 찍고 올려줬으니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더라도 내려왔을 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들어와준 모습이고, 그리고 차트 보시면 강하게 상승하고 이틀 조정 주지만 거래량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또 강하게 이틀 상승하고 이틀 조정 줬는데 거래량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단기 지금 저항 구간이었던 이 구간, 이 고점 라인 저점 올려주면서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줬고, 돌파해준 이후에 지금 13,600원 정도까지 찌른 모습인데, 보시면 이 매물대 상단 쪽 매물까지 도전을 한 거라 당연히 한 번 정도는 밀릴 수 있는 위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밀리면 분봉이 좀 크게 나오거나 위아래로 파동을 크게 주면서 개미들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여기서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어디를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면 괜찮을까 좀 보면, 어 지금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이 구간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또 걸리는 구간을 찾으면 되겠죠. 어 단기적으로 한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1,000원에서 최대한 1,700원?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앞에서 저항 있었던 구간, 지지, 지지, 그리고 보시면 이때 이 자리에서 지켜줬는데 약간 상승 첫 파동에서 지켜줬고, 그럼 지금 상승 2파 위에서 이 정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오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충분히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 1,700원, 또는 조금 더 위에 본다면 한 11,000원? 11,100원 정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위치이면서 이 다음날 나왔던 양봉의 시초가랑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해보기에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지금 뚫어주고 조정이 나오지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이 강하게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짧게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눌러준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 왔을 때 받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 저도 가지고 있다가 소액 익절을 한 종목인데, 보시면 알티캐스트는 뭐 코스닥 뭐 일반 소프트웨어 시총 600억이 좀 안 되고 대주주 지분율 33%, 휴맥스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데, 보시면 뭐 디지털 방송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플랫폼 이쪽인데, 최근에 대주주로 알티캐스트가 대주주로 있는 차지인이란 회사가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 소식을 전하면서 전기차 인프라 테마로 묶였어요, 이 알티캐스트가. 그래서 섹터도 괜찮은 모습이고, 대신 이 종목도 재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긴 한데 단기 순이익이 일단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 보면 2014년도쯤에 상장을 했는데 계속 코로나 때까지 뭐 이렇게 지금 밀린 모습이죠. 밀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우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거래량이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많이 빠진 위치였을 때, 코로나 전에도 많이 빠진 위치였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세력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도 좀 크게 들어왔고 상승도 강하게 나와줬는데, 보시면 지금 1,400원, 1,400원 정도 라인은 지금 바닥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두 번 정도 지금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급락을 했고 6월 달에 급락을 했고 올라가려다가 한 번 더 급락 주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다는 건 이제는 추세 돌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추세를 이렇게 보면 또 지금 추세 돌파해주고 위에서 버티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도 바닥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하락을 줬으니 여기선 이제 이렇게 대체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도
어,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추세를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아니면 조금 더 돌파를 해줘서 이 장기동 평선 위로 올라온다. 올라오면 매매를 해도 괜찮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이 6월 급락이 나오기 전 박스권 하단이었던 이 구간,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195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만약에 조금 더 러프하게 잡는다. 그러면 이 112일선이 있는 이 1800원대 후반,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위로 이렇게 찌를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고장 줄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 이 종목도 세력이 지금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다시 내려오면 이 바닥에서 받으셔도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좀 넉넉하게 시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분할로 진입을 하셔도 3번 정도 나눠서 분할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도 바닥에서 지금 꽤 오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괜찮고 언제 가냐의 문제지 가면 되게 굉장히 크게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당분간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1,800원에서 1,900원 사이 손절 라인으로 진입해보기에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 관심 종목이었던 대정화금. 네, 대정화금 보면 일단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등 이제 화학물질인데 최근 러시아 핵무기 우려에 방사선 피폭 대비 의약품인 요오드 관련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각이 됐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복성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코스닥 화학 쪽이고 시총 1,700억, 대주주 지분율 50%, 말씀드린 알코올류 이쪽이고 대무도 꾸준하게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유보율도 괜찮고 차트도 보면 코로나 전에 이렇게 약간 10,000원, 20,000원 박스권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거래량도 꽤 들어온 모습인데 이게 세력이 털고 나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기간 조정이 나왔고 지금 14,000원, 15,000원대는 지금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구간에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추세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요 자리쯤에서 어,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려서 이만큼의 상승이 크게 나와줬는데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시면 지금 이 정도 구간 보시면 이 2021년 8월 이후에 급락 나왔을 때 약간 몸통으로 쉽게 뚫어주지 못했던 구간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목요일날 오히려 지수가 상승해줬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금요일에 지수가 안 좋았는데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게 여기서 팅이 한번 나왔으니까 꺾일 거였으면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만도 한데 하루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건 세력이 한 번 더 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으면 되겠죠. 23,000원 초반 아니면 조금 더 위에 잡으신다면 23,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23,500원 정도. 이 앞에 박스권 상단 그리고 저항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도 최근에 유의미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5가지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잠깐 볼 건데 기사를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9월 CPI와 실적이 온다. 이제 10월이라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죠. 이제 금요일날 일단 고용이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고 이번 주에는 일단 CPI가 발표되는데 지난해보다 8.1% 올라 전달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높게 나온다. 그럼 또 시장이 또 엄청나게 요동치겠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상만큼 나오면 괜찮은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또 금리 관련된 종목들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관련된 종목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대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콜럼버스의 날로 오늘 채권시장 휴장, 주식시장에 미칠 변수가 하나 줄어들어 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부의장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연설도 있고, 그리고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고 하죠. 여기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지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죠.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일정이 좀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오늘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다고 하죠. 뭐 안 좋게 얘기하겠죠. 보나마나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다. 깜짝으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 좀 지수가 반등을 하겠지만 안 좋게 얘기할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화요일 날 IMF 보고서 발표 있고, 그리고 또 여는 총재들 연설 있고, 수요일 날 CPI가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 있고,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 있죠. 그리고 목요일 날 CPI 발표 있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 있는데, 목요일 날 발표를 하니까 우리 증시는 금요일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목요일에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또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리드코프, 그리고 그 외에 금리 관련 종목들, 만약에 이 목요일 날 장중에 매매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 CPI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손절 라인이 타이트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CPI가 기대 이상으로 좀 좋게 나오면 금요일 날 이 종목들은 빠지겠지만 CPI가 또 충격 줄 만큼 안 좋게 나오면 금요일 날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이 종목들,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매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면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확정치는 아니고 예비치 발표가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기업들 JP 모건 뭐 등등 이렇게 실적들이 있다는 걸 또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에도 이슈가 굵직굵직한 게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절 라인 짧게 타이트하게,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보단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